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 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오후 2시를 책임지는 장혜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미디어 법률단장을 역임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를 둘러싼 대파동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 옆을 지키면서 법률 자문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바로 그 원영섭 단장님과 함께 김문수 후보의 매력을 조금 탐구해보고 이대로 갔을 때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겠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근황들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정치펀치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앙선대위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김문수 후보의 실무 캠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합류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또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혀 이 탄핵 인용 결정 있기 전에 실무 캠프라는 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다른 후보님들은 뭐 물론 이제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캠프 활동이란 게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 탄핵이 사실은 본인도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 탄핵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 캠프를 만든다는 게 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실무 캠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직후에 제가 바로 이렇게 김문수 후보 캠프에 조인을 합니다. 근데 조인을 하는데 참 공교로운데요. 그 캠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날 그 현충원에 참배를 갑니다. 그 현충원에 참배를 가면 뭐 자료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뒤에 좀 있고 그 옆에 김재원 의원하고 제가 있어요. 맞아요. 항상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미리 그런 현역 의원들이나 뭐 그 외에 이런 그 선거 업무를 물밑에서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청년들만 뒤로 세우려고 하다가 그 사실은 좀 측근 한 분이 이 그래도 얼굴이 좀 나오게 이렇게 옆에 서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섰는데 그때도 저하고 김재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며칠 전에 이 가처분 파동이 있었죠. 그 가처분 파동이 있는 그때도 법원에 걸어가는 장면이 이제 많은 방송사에서 찍혔는데 그때도 오른쪽에 저 원영섭 그리고 왼쪽에 김재원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캠프의 실무 캠프의 시작과 끝 이때 전부 이제 뭐 제가 또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같이 이제 후보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좀 외롭고 힘든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이 나중에는 좀 붙었지만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뭐 후보 교체 파동을 거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동정론이 많이 모이고 새로운 스토리, 서사가 생겼다라는 평이 많은데 그냥 스무스하게 후보가 되는 것보다 이런 격동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외롭고 꼿꼿하게 싸우고 좀 힘든 길을 간다는 면이 부각되는 게 그 과정은 물론 매우 힘들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또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됐다고 봐야겠죠, 역설적으로.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 두 지도부시죠. 우리 권영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김문수 후보의 그런 컨벤션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애쓰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본 후보가 되셨고 많은 그 제 세력들과 원팀 단일화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끄리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있고 우리가 지금 대선 승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집중도 그리고 뭐 굉장한 어떤 그런 팬심 이런 것까지가 더 이렇게 부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이번 주는 좀 혼돈해 주긴 해요. 이 혼돈의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오차 범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예.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고요. 예.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ALS 조사 같은 경우는 한길 리서치 조사도 보니까 예. 상당 부분 또 지지율이 많이 추격하는 예.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LS에서 보여주는 추격의 긍정적 신호들이 다음 주에 전화 면접 조사로 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후보 최측근이자 지금 중앙선대위의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디어 법률 단장으로서 이런 카드들이 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따라잡는 이런 비장의 무기들이 있다는 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번 주에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기가 너무 타이밍이 빠르다. 타이밍이 빠른 것도 빠른 거고 이제 그런 이제 가처분과 관련해서 이런 그 한덕수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좀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그런 현역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과의 또 이 화합의 문제, 마음을 추스르고 하는 것들이 마음을 필요하니까. 추스리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오히려 승리하는 후보가 아량이라고 하면 좀 과도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본인의 그런 어떤 뭐 전망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정치 상황이 갔던 분들도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는 그 이슈들 예를 들어 뭐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되고 많은 분 또 뭐 어떤 분들은 유승민 의원 이야기도 하던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제 세력들에 대한 어떤 이번 한 주는 제 세력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이 시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진짜 비장의 무기를 이 시기에 꺼내놔도 뉴스가 덮여버립니다. 이게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조금 이렇게 걱정도 되고 뭐 내부 집안 싸움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시점에 대한 문제고 다음 주면 또 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개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내용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고 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일단 나무 짝대기 하나라도 더 필요한 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지금 하와이 가서 자꾸 어떻게 보면 당을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나 예. 과자 먹으면서 생방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일단 선대위에 들어오고 합류하고 네,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정말 구국의 일령으로 출마를 결정했다면 물론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 포옹하고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지만 이름 한 줄이라도 선대위에 올려서 뭔가 지지자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가 되는구나 국민의힘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하나된 모습으로 새 출발하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뭐 캠프나 뭐 선대위나 지금 이제 임명되신 이런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이게 대선에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정말 분열되고 뭐 그렇게 돼서는 전혀 이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설사 마음속으로 뭐 악연이 있든 아니면 친소 관계에서 친보다 약간 소가 있으신 서로 제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끼리의 다툼은 대선 이후로 또 2라운드 펼쳐집니다. 그때는 또 그때의 어떤 본인들의 주장들을 또 하면서 또 내부에서 백가쟁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대선 때까지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밖에 안 남은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이 대선에서 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그 경각심으로 같이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 뭐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면서 다들 당권에 욕심 있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선 때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국민과 당원들이 누가 열심히 싸웠는지 아닌지를 다 기억할 거라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뭔가 각자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당권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지, 지금 이렇게 치열한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느냐 대한민국이 망하느냐가 걸린 이 대선에서 각자 딴소리하고 후보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 활동을 한다면 그걸 현명한 국민들과 당원들이 기억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총선 때 보면 지방선거 지방의원들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국회의원 선거지만 당신 선거라고 생각하고 뛰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네. 자기가 지방선거 나갈 때 그 모습으로 또 위원장으로도 평가받고 주민들로도 평가받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분들은 당권을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 모습을 아까 우리 장재원 전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대선판에는 막 마치 그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의 일인 거 하다가 네. 아니 당권 전당대회 가서 당대표 선거에서 저 사람 뭐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국민들이 당원들이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뭐 이번 주 한 주는 또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정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표출되고 때로는 무마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화합의 장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보면서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당내에서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사실 김문수 후보와 정치적 견해나 방향이 되게 많이 다른 분이에요. 많이 다르시죠. 그런데 어쨌거나 선대위 회의 매일 나오고 지역 유세, 지원 유세 다니고 열심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기자회견 했는데 홍준표, 한동훈 다 들어와서 같이 싸우자. 지금 밖에서 나가서 하와이에서 뭐 정치 평론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리고 새우깡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을 때 아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 하니까 이게 굉장한 감동이 있고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안철수 그 의원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당권은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국민과 당원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당을 주요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대선에 대한 진정성이 더 드러나고 있다. 다른 제 이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힘을 한번 모아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홍한한유,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유승민 이렇게 홍한한유가 다음 주 초까지 저는 선대위에 합류해서 대선을 돕느냐 마느냐가 달렸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홍한한유 네 사람의 이 선대위 합류가 김문수 후보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이 네 사람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려면 안 하면 자기들만 손해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정계 은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나온 메시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만 은퇴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또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정계 은퇴 하시면 안 되죠. 홍준표 대표님은 저도 뭐 과거부터 이제 뭐 자유한국당 때도 대표님으로 잘 아시잖아요. 잘 네. 알고 그분의 그런 어떤 그 소송도 제가 대리를 했던 변호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팬심이 있고 홍준표 시장님보다 이렇게 어떤 단병접전의 대가 정말 이 그 수싸움의 대가가 없으세요. 그런 것들이 이 우리 보수 진영에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미국 하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거기서 한 며칠 이렇게 조금 머리도 식히시고 그러시다가 다시 이 여의도에서 뵙는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지나 다음 주 초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때까지도 이 홍한, 한유 4명의 어떤 인물들이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정말 끔찍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흔들 이재명 시대가 열렸을 때 이 네 사람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엄청 쏘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순신 같다고 말하는 거 결국 12척의 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싸우는 김문수 후보한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돕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의 정치 생명도 걸렸다라는 그런 좀 심각한 현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와 또 설량영 여사 이야기도 저희가 방송에서 좀 했었는데요. 원영석 변호사님이 옆에서 지켜본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 왜 제일 먼저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갔는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현실 정치나 중앙 정치 일선에서 조금 떠났다가 국민이 불러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그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 매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김문수 후보를 만난 거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저는 이제 그 지역구가 그 당시에는 관악구였어요. 봉천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구 수성구에서 낙선을 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봉천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 봉천동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그 담 하나를 마주대고 있는 옆 아파트고요. 이웃 주민이었던 거예요. 이웃 주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를 평상시에 자주 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뵙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뵙는 게 아니라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왔다 갔다 하시면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인사도 하고 서로 뭐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당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저도 또 이야기를 또 나누고, 워낙 대 선배님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적으로 좀 이웃 사촌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구 수성구에서 그 낙선을 하고 경산호위 위원장이 될 때까지 본인이 그 계속 풍찬 노숙을 했어요. 한 8년 정도, 지금 횟수로 10년째지만 8년 정도를 경산호위 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때는 완전 야인이죠. 야인이시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정말 인간 김문수 이분을 오래전에 뭐 운동권 같이 하셨던 분들의 그런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야인이 되고 난 김문수라는 그 사람을 계속 저는 지켜봤던 거죠. 연배가 되고. 근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놀랬던 게 항상 이분은 일관돼, 무엇이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말은 뭐 동쪽으로 하면 행동은 서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는 굉장히 많고, 때로는 그게 일종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만은 말과 행동이 다 일관되고 말과 행동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너무 검소하실 것도 검소하시고,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관성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치열한 사고, 물론 이게 과거에 이제 운동권 경험에서 기록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화두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사실은 왕왕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도 금방 알았어요. 이분이 대통령감이라는 걸. 아, 그래요? 예전부터 그걸 좀 예전부터 알고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죠. 네. 근데
언젠가 이 실현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오면 그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아주 가까이 있을 분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자리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아주 오랜 세월이 거쳐가지고 경산호위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런 대선이라는 이 무대까지 올라왔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봤던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한번 그 큰 꿈에 도전하시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또 다른 팬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경쟁했던 다른 분들은 그래도 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뭐 또 공천 받고 뭐 아니면 당선되고 그런 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풍찬노숙을 하시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풍찬노숙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제가 뭐 마음이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지만 예. 생각보다 예. 삶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예. 정통적인 엘리트 코스로 승승장구만 해왔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한밤중에 일어난 그런 뭐 후보 자격 취소나 아니면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그 다음에 뭐 저도 자고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그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100통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빨리 와달라고 캠프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네, 네. 전부 다 지금 제가 뭐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법률적인 워낙 실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실무를 많이 하니까 와달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 사단이 나 있었고 그 사단을 이제 가처분과 관련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분이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어떻게, 결국 이제 당원들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또 뒤집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인지상정이고 이심전심이라고 다 이렇게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후보를 만든 거고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당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관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번 주까지는 또 뭐 좀 마음도 달래시고 그러시되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역을 저도 주말에 부산을 많이 다녀오고 그리고 여러 군데 이제 선거 운동하는 자료 화면들 현역 의원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 국민의힘의 당력과 조직력이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끝까지를 100이라고 보면 아직 한 50, 60 정도만 가동되는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선대위도 꾸려지고 이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밑바닥 조직력까지 치열하게 다 끌어오진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을 넘기고부터는 그게 100% 가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여론조사 결과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적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번 주는 아마 계속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적게 나오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TK에서 적게 나와요. TK. 네. 예, TK하고 PK 우리 뭐 영남 지역에서 적게 나오는 그리고 충청권 오히려 이쪽은 잘 나오더라고요. 계속 일관되게 네. 잘 나와요. 오히려 그게 네. 역전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구 비율이 영남이 뭐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영남에서 주춤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 여론조사가 약간 깨져서 나오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할당을 또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표본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훨씬 또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남표가 지금 약간 부유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그렇다고 이재명한테 막 갈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집만 시키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는 충청이 캐스팅 보트라 충청권 마음 사이가 되게 어려운데 예. 지금 대전이나 뭐 충청도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영남에서 이런 결집이 그 예년에 비해서
조금만 더 그 수준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만 발현될 수 있다 그러면 충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경기도. 그렇죠. 경기도 부천이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예. 지역구였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그 김문수 후보의 업적들이 다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서울 수도권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어떤 후보에 대한 집중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십사 제3 부탁드리는 게 특히나 우리 많은 현역 의원님들이 계시는 영남권에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 매력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그 청렴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청렴 영생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 경기도지사 때부터 신조로 예. 삼았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대선 주자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맞죠? 예, 맞습니다. 서민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예. 그 24평형 아파트 한 채가 사실 전 재산의 전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따님이 사회복지사고 예. 사위도 사회복지사고 예. 아무에게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알리지 않고 이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고 예. 또 설련영 여사 호남의 딸 순천 출신인데 결혼식도 못 올리고 어려운 형편에서 같이 노동운동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이런 예. 미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또 그런 부분들, 그 인물이 가진 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본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이런 인물에 대한 서사,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한 서사 이제부터 집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분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이런 거를 따지면 그 책으로 한 권 써도 정말 재밌을 만한 감동적일 만한 그런 그 드라마거든요. 예, 그런 제가 뭐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그 격이 없으세요. 열려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굉장히 열려 계시고 근데 그 열려 있다라는 게 저는 그냥 뭐 무조건 말을 다 듣는 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네가 이런 생각인데 나는 그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서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보수 진영에는 그런 토론 문화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토론하는 거 좀 싫어하고 토론하면 젊은 사람이 토론하겠다고 나서면 건방지다라고 약간 생각하고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토론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 약간 훈계나 그런 어떤 타이르는 쪽으로 갈 경우가 많은데 김문수 후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그 토론이라는 정의에 맞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본인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너 말이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열려 계신 분이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면 아무래도 이게 자기도 지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그 어떤 좀 높은 자리에 가면 이게 조금은 그래도 쓴소리를 좀 안 듣고 싶어지고 안 듣고 그런 싶은 경향이 있죠. 그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안 되려고 굉장히 평소에도 노력을 하는 편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막 권위적인 이미지나 예. 뭐 이런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예. 접해보면 그게 아니 전혀 아니라는 전혀 거죠. 권위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전혀 권위적이시지가 않고 오히려 뭐 그것에 완전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뭐 국회의원 3선에 경기도지사 재선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열려 있나? 그게 신기할 정도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치열하게 자기 고민을 해서 한번 결론을 낸 사안에 대해서는 또 확고부동한 그런 신념과 소신도 한편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떤 아이디어, 내 생각은 이렇다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그런 결정체처럼 내 생각은 이렇다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이게 또 뭐 종교의 어떤 그 문구가 아니에요. 또 더 나은, 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깨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정말 뭐 자기 체면이나 이런 거 안 가리고 채택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원영섭 변호사가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의 또 다른 우리의 알려지지 않은 인간적인 강점, 인간적인 예. 매력, 지금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 정도만 더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등산을 좋아하세요. 아, 등산. 예. 네. 그 관악산 호랑이라고 맨날 아, 그래요? 그러는데 네. 관악산 자주 가는군요. 예, 네. 관악산을 정말 자주 가시고 그런데 그 저도 뭐 사실은 그 등산 몇 번 같이 가자고 아, 네, 네. 예,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도 등산을 뭐 한두 번 가긴 했어요. 가긴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아주 그 난코스로 보통 등산을 하시는 편이세요. 어려운 길로. 어려운 길로.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70대로서의 어떤 그 체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나이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젊은 사람도 같이 그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등산을 즐기시고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쇼츠로 많이 나오는데 철봉이라든지 뭐 턱걸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그 연세에 턱걸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인데 사실. 사실 네. 저는 한 개도 못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저기 그 체력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 그 등산을 가다 보면 이제 같이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하고 가면서 명함드리고 같이 사진 찍고 이거를 또 너무 막 이렇게 잘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김문수라는 이름 석자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뭐 아무리 풍천노숙을 좀 몇 년 했다 그러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정말 그 악수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아유 잘 건강하게 잘 그 크길 바란다고 이러니 덕담도 있지 않고 한 분 한 분 다 네. 뭐 사진 찍자 그러면 다 찍고 그러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정말 어떤 서민적이면서도 우리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같은 저는 뭐 물리적으로 이웃 사촌이라고 보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국민들을 이웃 사촌 그 이상이 되는 형제처럼 대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뭐 인간적 매력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예. 국민의힘 캠페인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예. 지적과 아쉬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정책이나 성과에 있어서도 이재명과 딱 상대하기 좋은 게 예. 같이 경기도지사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업적과 이재명의 한 일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돕기로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그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던 겁니다. 이재명을 상대로는. 왜냐 다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한 게 이게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딱 이 삶의 궤적이 좀 겹쳐가지고 예, 경기도지사라는 게 딱 중심이 돼 있죠. 경기도 네. 지사라는 게 중심이 돼 있고 뭐 본인 또 뭐 소년공이었다 그러는데 노동운동 하셨고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또 운동권 하시고 또 이분은 또 뭐 본인 자칭 뭐 인권 변호사 생활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도 비교가 쉽게 직관적으로 돼요. 우리가 닭고기가 맛있냐 뭐 대구가 맛있냐 이렇게 조류하고 생선을 비교하면 비교가 잘 안 돼. 이거 나름대로 괜찮고 저건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런데 닭고기가 맛있냐 오리고기가 맛있냐 하면 그 선호가 딱 결정이 돼요. 그 명태가 맛있나 대구가 맛있나 하는 것도 선호가 딱 결정이 돼요. 뭐 낙지가 더 나아 아니 문어가 더 나아 그것도 선호가 약간 결정이 돼.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게 그것이 김문수 지사의 어떤 좀 다른 우리 국민의힘 내부 경제 후보들과 다른 그런 저는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후보가 되면 훨씬 더 이런
어떤 그 선거 운동이나 캠페인이 한마디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김문수 후보를 돕기로 지지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아무래도 좀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음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시되 우리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밑그림을 네. 그리고 예. 지금 정말 많은 경기도민들이 환호하는 GTX 예. 구상과 실현이 가능하게 한 예. 그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 지사 시절의 업적과 예. 법카 쓰고 네. 뭐 이랬던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지사 시절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간단하게 선택하기 너무 쉬운 문제.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물고기가 좋냐 돼지고기가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딱 이야기들이라서 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꾸 국민의힘의 당내 문제라던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관련된 과거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하고 있느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의원들이나 지도부나 이런 데서도 메시지를 좀 일관되게 막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사실은 캠프와 그런 당의 어떤 지도부와 엄밀히 말하면 약간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이게 그 본 후보가 되고 나서 네. 이제 후보 등록하는 그 시점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조금은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예 그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며칠의 시간은 또 필요한 거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의원님들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선대위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는 김문수 후보로 우리가 집중하고 그럼요. 그리고 그래야죠. 이제 이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완전히 돌아오고 계시고 돌아오는 중이세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비유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생선의 비교가 아니고 문어와 낙지의 문제가 아니고 문어인데 더 좋은 문어와 덜 좋은 문어의 비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맛있는 대구와 더 덜 맛있는 대구의 문제. 그 정도로 이게 유사하면서도 확정적으로 저울에 달아보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말로 그 경기도지사를 같이 근무했다는 게 그러니까 네. 시기는 다르지만 같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남긴 업적들이 한눈에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김문수 제가 그 전에 네. 우리 장해찬 최고 관련한 속보를 제가 접했습니다. 네네. 제 소식도 있었죠. 예. 우리 장 최고 그동안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당에 다시 복당이 되셔가지고 네.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참 어렵사리 복당이 됐는데요. 예. 어쨌거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나무짝대기 힘이라도 끌어모아야 하니까 저도 예. 이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김문수 후보의 스토리를 알리는데 방송활동 열심히 하면서 집중해서 백의종군할 생각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지금 다가오는 6.3 대선은 이재명의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하는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특정 세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결국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장 특검까지도 막 법사위에 지금 올리고 뭐 대법관을 몇 명으로 늘린다느니 하면서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장악해서 삼권 분립을 해체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만나고 유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민주당의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후보 개인이 메시지를 내고 페이스북을 올려주면 그게 또 기사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사법부 보호의 메시지를 내는 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김문수 후보의 오늘 행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싸우는 이 빠른 현안 메시지 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예. 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아주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갈 거라고 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특히나 이 사법 장악, 사법을 장악한다는 것도 나는 좀 이상한데 사법 파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뭐 터무니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특히 뭐 지기현 판사 문제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일단은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말을 하는 패널들도 무슨 증거를 봤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어떻다라는지 전혀 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 심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벌써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심하게 이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그리고 판사들의 어떤 독립을 해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선거 캠페인으로는 저희가 뭐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총통제 히틀러가 총통이잖아요. 이 총통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총통이라는 건 다른 의미 아니라 총리와 대통령을 겸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내각 책임제의 총리는 이제 국회 권력인데 이런 그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국회 권력인 총리가 합쳐지면 이거야말로 더한 그보다 더한 독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독재 국가의 출현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분연히 또 일어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제 수시로 아주 신속하게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까지 넘어갔다고 하는데 역대 현직 대법원장에게 이런 특검으로 협박을 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잖아요. 예. 더군다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아무 근거나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무슨 접대설, 룸사롱에 갔다 아니다 이런 지저분한 추문으로 판사를 협박하고 있는데 이게 일상화되면 이제 어느 판사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민주당의 협박에 다들 겁을 잔뜩 먹고 위축되는 것 아니면 말고라 하더라도 이렇게 겁주기를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 특검이나 이 지기현 판사 말도 안 되는 루머로 협박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강력한 좀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국민의힘도 나름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으면 대응할 것인데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이라면 이미 그 각종 이제 변론 선고, 변론 기일도 다 대선 이후로 연기를 사법부가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에만 집중하도록 뭐 저는 그거조차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는데 사법부가 편의를 봐줬어요. 편의를 봐줬는데도 자기는 그것도 뭐 싫다 이거고 최근에 아마 며칠 전에 나온 김혜경 씨에 대해서 150만 원 판결 선고한 거 그것 때문이라도 더 열받는다. 나 기분 상했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니 선거 기간에 이렇게 사법부를 쥐어들고 압박을 하고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되면 이보다 더한 짓은 당연히 명확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보통은 선거 앞두고는 좀 조심하고 자제하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당선되면 얼마나 무섭게 사법부 장악에 들어갈지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권력이 있으면 다 무죄가 되고 그렇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면 이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그런 상황. 또 나아가서 유민무죄. 민주당 당적이 있으면 무죄고 무민유죄. 민주당이 아니면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막연한 논평이나 저희의 어떤 과도한 확대 해석이 아니라 지금 코앞까지 당면한 현실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맞서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좀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지금 그 이슈가
당 내부 이슈들로 그 굉장히 좀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밖에 이재명을 공격해야죠. 예, 이재명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과 경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총력을 좀 집중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전투력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다 같이 제대로 이재명 후보와 한 번에 이런 공공일축을 거르는 그 싸움으로 빨리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뭐 예고되었지만 여러분들 참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전략공천 비슷하게 주고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허약해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의 김상국 의원이 예. 얼마 전에 탈당을 했었죠. 예. 오늘 결국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지지선언 하면서 굳이 저런 말을 해야 할까?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이재명이다. 포용과 품위, 책임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다. 이거는 완전 이재명에게 대놓고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이래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이런 분을 공천을 왜 줬나? 정말 이 22대 공천이 난장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그 특히 뭐 좋은 지역구 울산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지 않습니까? 저런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배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결이 다른데 저는 적어도 이제 정당이라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물론 본인의 소신도 있겠지만 정당과 관련한 조화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 혼자 뭐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정당이란 제도를 부인하는 거고 오히려 그게 반헌법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당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선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을 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저런 친구를 좀 데려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이라는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당이라는 조직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검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뭐 민주당 쪽 이런 패널들 보면 좀 빨리 데려가라고요. 우리 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이 친구를 그냥 민주당 탈당하고 민주당 갈 것 같은데 한시라도 빨리 데려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뭐 결국 제 말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상욱의 지지가 고맙다. 입당했으면 좋겠다. 전화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 입당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야.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말해 내부 총질하면 언론사들이 막 불러주고 띄워주고 좋아하지만 예. 막상 민주당에 가버리고 이재명을 지지해버리면 그냥 흔하디 흔한 민주당의 개딸 정치인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있는 요런 그 어떤 금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응징하는 정당이죠.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그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모멸감을 줍니다. 민주당이. 예, 그게 그런 어떤 응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좀 보수당이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뭐 방송 패널로도 여러 번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데 약간 무르기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했고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하니까 그 이재명 표, 민주당 표 보수 맛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예. 국민의힘에서 하듯이 만약 까딱 반기라도 하나 들고 쓴소리, 바른 소리 했다가 국민의힘에서와는 완전 다르게 정말 민주당식, 이재명식 이 집단 린치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김상국 의원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빅텐트를 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명연대를 구축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정체성 맞습니다. 예. 그건 정말 필요하다. 예. 네.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애당심
나라가 망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한 각오가 모두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간절하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껍데기를 같은데 형식은 국민의힘은 약간 명망가 정치. 그러니까 그거는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네. 사회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전문성도 발휘하고 그런 정치라고도 하고 또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노인정 정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망가 정치 스타일의 정당이에요. 그게 이제 영미식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은 이게 유럽 대륙식 스타일인데 여기는 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워지고 산발되고 예를 들어 청소년 때부터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어떤 유소년 시절부터 이런 걸 체화하고 내부의 청년 단체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잡을 맡고 그리고 선출되고 하는 이 일관 체제 이게 유럽 대륙식의 그런 정당 구조 강한 결사 조직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강한 결사 유럽 대륙식의 그런 조직에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김상욱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그래도 어쨌든 판단하셔서 가셨으니까 잘 못 되라고는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잘 되시라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 가보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보장해주는 정당인지 예. 깨닫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도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알부민 광고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구라 울트라 맥스 다 아시죠? 알부민 강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단독 혜택,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2+1 파격적인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함께 알부민 드시고 이 대선 국면 건강하게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영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당내의 상황이나 이런저런 갈등 등이 있지만 원 변호사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아투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해달라고 한번 마지막 호소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정말 가까이서 김문수 후보를 지켜봐왔던 분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주위에 계신 분들 보면 한마디로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때깔이 번지를 하신 분이 잘 없어요. 네. 다 소박하고 소탈하고 서민적이세요. 그 모두가 측근이라는 분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다라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평소에도 캠페인도 많이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도 나도 그리고 내 측근도 누구도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자살한 사람 없다. 그 이야기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고 검증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그리고 그 옛날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풍찬노숙할 때도 언젠가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저한테 가지게 만든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맡겼을 때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아울러 우리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 꿈을 꾸시면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김문수의 인간적 매력 탐구해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기쁜 소식과 함께 역전 드라마 충분히 써내지고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수목 오후 2시는 아시아투데이 TV 장혜찬의 정치펀치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도 여러분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만병 한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한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원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